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5화 기억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백신 나올 때. 백신 나올 때. 그러네요. 백신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유발 하라리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게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BC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옛날이야라는 소리를 자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아주 크게 오면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인식 전환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또 사실은 되게 많아지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를 기억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억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까라는 건데요. 어떠세요? 두 분은 평소에 과거의 기억을 좀 자주 떠올리며 사는 편인가요? 아니라고 답하고 싶네요. 근데- 예라고 답하면 늙었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얘기의 맥락을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는 많이 떠올리신다는 거네요, 그죠? 뭐 그게 꼭 과거를 떠올린다고 뭐 늙은 사람인가? 어쨌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발설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언제 어떤 상황에 과거의 기억이 좀 자주 떠오르세요? 대표적인 건 누구랑 대화할 때. 근데 그 대화가 젊은 사람이든 하든 뭐 연배가 있는 사람하고 하든 어떤 이슈와 관련된 걸 생각하다 보면 뭐 과거하고 또 비교하게 되는 케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럼 과거를 떠올리면 주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어서 얼굴이 그냥 갑자기 확 붉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 훨씬 더 안 좋은 거야. 그래요. 안 좋았던 부끄러웠던 기억 아니면 뭐 나쁜 기억 그죠. 이거 같아. 과거를 잘 사셔야 되는데 부끄럽게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자유님은 어떠세요?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리나요? 저도 작두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주 떠올리는지 안 떠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창피한 기억들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아우씨 막 욕 나오고 막 이런 기억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랑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혼자서 있을 때 떠오르는 기억들은 부끄럽고 짜증나고 이런 경험들이 많고 누구랑 같이 뭐 이렇게 할 때는 즐거운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 그쵸. 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 가끔 전 아내하고 술 한잔 하면서 가끔인데 우리가 막 처음 만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막 즐겁게 하다가 끝은 저주로 끝나요. 그때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적정 연도에서 끝내요. 그죠?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그 기억들이 너무 창피하고 짜증이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기억한 걸 다시 기억하고 이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기로 했어요. 이런 쪽팔린 기억이 있었지. 막 이런 것들을 적기로 했는데 한 3-4개 적고 나서 그 뒤로는 또 이렇게 또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생각났을 땐 또 적을 수가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뭐 과거에 막 이렇게 막 악몽 같은 걸 떠오르는 계속 떠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꼭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억, 회상 뭐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지 기억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 중에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억력이 좋아야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죠. 그죠? 또 기억력이 좋아야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가령 좀 규모가 큰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직원들한테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예전에 한번 보고는 이름을 딱 불러주면 아, 우리 사장님이 내 이름까지 기억하시다니 이러면서 감탄에 마지 않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이씨 뭐야.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평소에 뭐 나쁜 짓을 별로 네. 안 하면 무서울 일은 없죠. 어쨌든 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의 판매원이 6개월 전에 방문했던 고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판매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죠? 예. 반대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도 기억을 못하면 돈을 못 받고 떼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망각 증세면 가야지. 근데 이런 사람한테 돈 빌리고 싶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죠? 예. 기억력이 좋아야 사회생활에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기억력 좋은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된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기억력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타인에 대한 기억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이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러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때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뜻하는데 보통 자기의 정체성은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나는 어릴 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만의 역사인 셈이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를 말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과거에 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어릴 때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기억상실증이 영화의 소재로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본 시리즈가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말한 사람을 신뢰하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하고 그 좀 잘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사진 속 인물과 지금의 내가 동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처럼 기억이란 흔히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자기 동일성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프리드리 퀸멜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능성에서 볼 것 같으면 인간은 기억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질에서 보자면 인간은 곧 기억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말하자면 기억이 자기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만약에 인간이 기억을 할 수 없다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그럴 수 했어서 있죠. 굉장히 그죠? 공감이 되는 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면 그렇죠. 역사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야?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뭐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도 역사라는 것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장치고
그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 신화의 자손이고 한민족이고 뭐 그죠? 뭐 고구려도 우리 같은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기억이 없으면 그런 논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기억도 개인의 역사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모든 기억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인들에게 구구단 물어보면 대부분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작두님 68? 48.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86 했으면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대답하신 이유는 아직도 구구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구단에 대한 이제 방금 68 이랬을 때 48 이렇게 얘기했듯이 구구단에 대한 이런 반응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게 타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억은 기억이겠죠. 네. 기억이죠. 기억이지, 그죠? 근데 맞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는 것도 분명히 두뇌의 기억력이 작용한 결과죠. 하지만 이건 기억의 결과라기보다 자동적으로 일어난 습관적 반응에 가깝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을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구구단 외우셨을 텐데 그때 6 곱하기 8은 뭐지? 라고 떠올려서 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68 이러면 기계적으로 48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외우는데 하도 두드려 맞고 애를 먹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배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기억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첫사랑에 대한 기억 이거하고는 좀 네. 다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적 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억인데 그럼 구구단에 틀리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제 그 기억 장치가 좀 네. 망가진 거지. 네. 어쨌든 프랑스 철학자인 베르그송은 요 부분을 이제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에서 기억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이라는 건데요. 습관- 왜 그 예를 들었는지 그쵸, 알겠네. 습관 기억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체에 각인된 기억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구구단을 외운다. 이거 습관 기억이에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한다. 이것도 습관 기억이고 뭐 근해 공식을 외운다.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습관 기억은 여러 번 외우고 암기하고 반복해서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기억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운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습관 기억은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 기억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효율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 시리즈에서 제가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몰랐는데 누가 맞아요. 툭 치니까 그런 거 자동방으로 같네. 그냥 그렇죠. 네. 그 머슬 메모리 그렇지. 같은 거죠. 네. 그죠? 이런 게 이제 습관 기억 예, 뭐 그죠?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베르그송 습관 기억 말고 나머지를 이미지 기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미지 기억은 뭐냐면 특정한 장면이 그림처럼 전체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는 기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첫사랑과 처음으로 키스를 한 장면이라든지, 그죠? 또 뭐 애인한테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주로 이미지 기억이죠. 때로는 이런 이미지 기억을 되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구구단 외우는 기억하고는 속성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사진 기억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지 기억이죠. 아 근데 그거하고는 정확히 일치는 안 네, 되는 네, 것 같아. 네. 이게 우리가 사진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듯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세하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 그죠? 그걸 예. 잘 기억하는 사람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사랑하고 처음으로 키스를 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미지 기억인데 이런 이미지 기억은 습관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이 개별적인 이미지 형태로 기억 속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기억은 각각의 기억이 개별성을 띠고 그것이 형성된 과정이라든지 좀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분은 첫 키스나 첫사랑을 나누었던 순간 기억하시죠? 우리 철학자님은 첫사랑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아니
그러니까 이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보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독성, 유일성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첫사랑은 아주 단독적이고 유일한 거거든. 그러니까 첫사랑을 두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첫 키스를 두 번 할 수는 없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재로 쓰는 건 좋은데 어쨌든 피해가지 마시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아니요로만 답하세요. 전 부끄럽지만 기억이 나는데 첫사랑이 제 아내니까 제 아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창틀에 딱 앉은 거야. 네. 그래서 그 창틀에 앉은 상태에서 내가 서서 대화를 하다가 번쩍 들어앉고 끌어내렸던.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 같이. 그죠? 몸이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미지 기억이에요. 이미지 기억.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런 순간의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요. 이처럼 이미지 기억은 개별 사건이 이미지화되어서 기억 속에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습관 기억은 그게 형성된 과정이나 날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구단을 외울 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구단 8단을 다 외웠지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기억 안 하시죠, 그죠? 하지만 첫 키스에 대한 기억은 그때 상황과 날짜가 겹쳐지면서 개별적인 이미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 겨울에 그때 눈이 펑펑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베이지 코트에 빨간색 목도리를 두른 그녀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거죠. 이놈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제일 문제야. 남녀간에. 그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 무슨 헛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사람은 이제 과거의 기억을 회고할 때 기억을 좀 각색하고 왜곡시키는 기제도 있거든. 어쨌든 근데 우리 그 습관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은 끊임없이 반복 반복하죠. 훈련을 그쵸. 계속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반응이 그냥 자동방으로 그쵸. 일어날 맞습니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쵸.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이미지 기억은 내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죠. 뭔가의 이미지처럼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그쵸. 기억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기억 방식이나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지 기억은 각각의 기억이 고유한 개별성을 띈 채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내 삶의 유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언제 외웠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지만 그때 형수랑 좀 창틀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동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사모님도 그 창틀을 부숴버리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첫사랑 기억을 죽을 때까지 보통 기억을 한다는데 그건 그 기억이 습관 기억이 아니라 이미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한편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은 회상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습관 기억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기계적인 작업을 통해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28 곱하기 6 이러면 한 번에 계산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때 먼저 1의 자리에 있는 8 곱하기 6이라는 걸 습관 기억으로 불러와서 계산을 하고 또 10자리에 있는 2 곱하기 6이라는 습관 기억을 불러와서 계산을 한 후에 그걸 더해서 168이라는 최종 결과를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죠. 이런 방식은 과거의 신체에 각인된 기억을 반복해서 불러오는 자동적이며 기계적인 운동입니다. 반면에 첫 키스에 대한 기억은 이런 방식으로 회상되지 않습니다. 첫사랑과의 첫 키스에 대한 기억은 언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드라마 볼 때, 그죠? 그런 순간도 영화 있죠. 볼 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기억은 내가 딱히 막 떠올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불현듯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죠? 어떤 특정한 뭔가의 단초로부터 그러니까 버스를 드라마를 볼 때도 기다리다가.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다가
사소한 계기, 예기치 못한 계기로 인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펑펑 내려서 소복히 쌓인 놀이터를 본다든지 또 어딘가에서 그녀가 좋아했던 가수의 음악이 들려온다든지 이런 사소한 계기를 만나면 추억과 함께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이미지로 쫙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예. 다들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미지 기억이 가장 잘 표현된 소설이 있는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저도 완본을 못 봤는데 지금 한 출판사 4군데에서 나오는 대작인데 저는 민음사 거 다 나오면 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6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거의 8편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권인데 각각이 2권씩인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제 어쨌든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마들렌 과자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주인공은 어머니가 준 마들렌 과자를 입에 묻는 순간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프루스트는 이런 기억을 무의지적 기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하려고 의도하진 않았으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현듯 찾아온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이미지 기억하고 그렇죠. 무의지적 네. 기억. 베르그송이 말한 이미지 기억이 이제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편 두 종류의 기억이 작동되는 지점에 따라서 개인의 자아도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먼저 습관 기억이라는 건 우리 자아 중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을 외운다, 상대방 이름을 기억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행동하고 처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 기억만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유용성 입장에서 고려하는 표면적 자아에 영향을 줘요. 반면에 좀 순수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기억이나 무의지적 기억은 당장의 실생활에는 쓰일 일이 없어서 유용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 깊숙이 간직되어 있는 내면적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진정한 존재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구성해 주죠. 그래서 이미지 기억을 많이 활용할수록 내면적 자아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미지 기억 내지는 뭐 무의지적 기억이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거 그죠? 같은데 이게 의지로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무의지로 가능한데 평소에 그런 이제 그 이미지로 기억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지적 기억이 강력한 쾌감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과거에 그 단지 잊었던 기억을 떠올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잃어버린 자기 자신,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해서 프루스트의 소설 제목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어잖아요. 소설 전체 내용이 무의지적 기억이 잃어버린 시간에서 되찾은 시간으로 되돌려준다라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는 무의지적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천상의 구원처럼 내게 내려와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지적 기억이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고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적 자아를 충만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좀 습관 기억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미지 기억이나 좀 무의지적 기억을 좀 많이 활용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유용성이 높은 그 습관 기억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또 끄집어내서 활용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불현듯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기억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 뭐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자주 일어나나? 그래서 평소에 좋은 기억만 계속 나오나? 그래서 싶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추정컨대 평소에 감수성을 잘 발달시켜 놓는 사람들은 이 이미지 기억을
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 이런 것들을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아주 미세한 감정선들을 이렇게 개발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학 작품,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 또는 어떠한 책이나 사람을 만나든 감정이입을 좀 해보는 거. 그런 것도 좋겠네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기억력이라는 것들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딱히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해서 생각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죠. 어쨌든 기억이 다 같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 약간 실용에 활용되는 기억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내면에 뭔가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기억도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 우리 모두의 얘기한 게 자유인도 비슷한 생각이어서 저는 놀랐는데 우리 이미지 기억이 좋은 추억만으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지고 막 그게 불현듯 떠올랐는데 아주 아름다운 것만 자꾸 회상이 되고 이러면 덜러이 없이 좋은 내 삶의 역사였겠구나 싶은데 불현듯 떠오르는 건 우울하게도 자꾸 부끄럽거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상처가 잠깐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도 그러는데 쓰기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반성하고 다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적어서 한번 불태워버리려고 약간 리추얼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트라우마 같은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어,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행을 정신으로서 막 찍고 오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막 외우는데 요건 좀 습관 기억을 활용하는 스타일이라 그죠. 이미지 기억은 이제 어디를 쫙 가면 그죠? 거기 쫙 앉아서 시간을 갖고 자연을 내 눈으로 쫙 받아들여서 이미지로 저장을 쫙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막 찍고 다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미지를 쫙 펼쳐서 받아들이고 여행을 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불현듯 떠올라서 그때 좋았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기억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다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미지 기억에는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얘기했던 그 트라우마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꽉 엄청나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현듯 떠올랐는데 이게 조금 부끄럽네 이런 게 꽤 있다고. 근데 그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냐? 되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그 생각이 아주 훌륭한 추억의 이미지 기억 외에 자꾸 떠오른다면 저번 주에 밥 뭐 먹었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이것처럼 좀 자꾸 시달리지 말고 좀 잊을 땐 잊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이미지 기억을 좀 살리려면 좀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갖고 좀 느리게 살고 이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연님.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기억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기억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대한 기억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기억력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자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것이 현재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자기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억은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습관 기억이란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체에 각인된 기억을 말합니다. 반면 이미지 기억이란 척키스의 추억처럼 특정한 장면이 그림처럼 전체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는 기억을 말합니다. 둘 중 이미지 기억이 내면적 자아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구성해 줍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적 자아를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습관 기억만 사용하지 마시고 이미지 기억,
무의지적 기억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